11일 국민기업 관성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꿈의 프로젝트를 제가 오늘 또 하나 진행을 하겠다라고 아침에 공언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으로 사업에 대한 프로모션 그리고 사업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수익을 고정적으로 낼 수 있는가, 말하자면은 이제 그 재택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재테크 사업도 될 수 있고 노후 대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건물주 되는 게 꿈이죠. 건물주보다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시 안내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민기업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사업 설명회를 여러분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노후에 최고의 배당금을 받고 안락한 삶, 행복한 삶, 그런 생활을 추구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요, 오늘 제가 국민기업 디지털화폐 KS 코인 구정 연휴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프로젝트가 발표됩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쓰면서 자, 인천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제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생활정보지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요, 인천일보가 1988년 개국을 할 때 일입니다. 벌써 몇십 년 지났네요. 33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에 이 인천의 일보가 창간이 됐는데요. 당시 저는 군대 제대해서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다 했어요. 자, 아이디어 뱅크라는 회사를 차리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당시 제 머릿속에는 온통 돈 버는 방법밖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무일푼으로 부모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뭐 부모가 원래 재산이 없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밥만 먹으면 항상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늘 해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동산 매물을 내놓으려면 복도방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에 다 담기는 너무 많은 내용이라 유튜브 내용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아침에 포스트를 썼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건물주가 돼서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는 게 꿈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월 임대료 5%, 평균 4%, 5%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수익률이 아주 좋은 상가가 7%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그 수익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별 큰 돈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0억 주고 건물 주고 샀다라고 합시다. 순수하게 30억을 주고 건물을 주고 만약에 샀다고 했을 때 뭐 평균 5% 잡겠습니다. 7% 수익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30억 들여가지고 1250만 원이 월세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완벽하게 공실이 없었을 때 1250만 원인데, 저 같으면 30억 있으면 1년에 30억 벌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그러니 월 1250만 원 받아가지고 공실 하나 두 개 비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900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1년에 1억밖에 안 돼요. 30억이면은요 우리 주식 카페에서는 그냥 30억은 벌 수 있습니다. 100%는 기본으로 나오니까 최하로. 자, 그래서 이 건물주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나를 따르는 자 모두에게 매달 임대사업을 해서 고소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매달 고정적인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즉 렌탈 사업의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최소의 자금으로 매달 월세를 받는 거나 똑같으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민기업 관성이 시작하는 KS 코인으로 건물주 되기, 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자, 훗날 KS 코인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 전 바닥부터 시작한 여러분은 전설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피자 한 판으로 시작할 때 투자자가 전설이 된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름을 할 것이고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벼룩시장이죠. 대한민국에서 어느 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5살 때 제가 이 아이디어 뱅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아이디어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 돈 받고 이제 파는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생활정보지가 유행할 거다. 이거를 제가 부동산 정보 가이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동산 정보 가이드라는 이제 생활정보지죠. 그때 당시에는 생활정보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생활정보지죠. 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집, 전세, 월세, 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거, 자,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벼룩시장, 그 다음에 인천광장, 뭐 부천광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25살 때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요. 신문지를 무료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윤정기가 있는 데가 없어서 서울로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냥 일반 인쇄소에서 찍으면 너무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천신문이 창간이 됐는데 창간할 때에 제가 여기에 가서 우리 신문 좀 찍어 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해서 몇 달 동안 가격 협정을 맺다가 결국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서울 쪽에 있는 신문사 조그만 신문사죠. 그 신문사에다가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일보 창간 30주년이 제가 부동산 정보 가이드를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 사업이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5년인가 6년이 지나서 어느 날 벼룩시장이라는 생활정보지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벼룩시장. 그때 그 벼룩시장 사장이 인터뷰를 할 때에 미국에서 생활정보지라는 게 유행하는 걸 보고 내가 대한민국에다가 도입을 했다. 자기가 최초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씩 웃었어요. 나는 너보다 5, 6년 전에 먼저 실패했다. 시작했다. 물론 자본금이 없어서 참 굉장히 어려웠고 무료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막 끝까지 밀어붙일 그 자금력이 모자라서 중간에서 포기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아이디어라는 뱅크 이 회사를 설립을 할 때요
그때 당시 16절째입니다. 자, 16절째에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팝니다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팝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었고 막 이러던 시절이니까 16절째에다가 제가 볼펜으로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이디어 사업권을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우편 투표 붙이고 해가지고 사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대가로 제가 한 건당 10,000원씩 받고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10,000원씩 받고 팔려고 할 때 저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특별하게 신문에다가 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제가 종이 쪽지로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전봇대에다가 막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이디어 팝니다. 한 건당 10,000원. 그때 당시에 10,000원이면 무진장 컸어요. 한 달 월급이 뭐 15만원, 아주 많이 받는 애들이 뭐 20만원 받을 때였으니까 10,000원이면 꽤 비쌌죠. 자, 그래도 그 아이디어를 팝니다라는 것을 전봇대에다가 막 붙이고 이렇게 다닐 때에 그래도 꽤 쏠쏠하게 그 아이디어가 뭔지 나한테 팔아라 이러고서 이제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16절지 갱제에다가 제가 자필로 써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디어 사업을 돈 받고 팔았던 게 뭐였냐면요, 결혼 이벤트 사업.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예물이죠. 예물 중개 사업. 그러니까 뭐 금은방이나,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금은방에 가면 거기서 예물을 맞춰주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하면 가전제품을 많이 샀어요. 아무튼 그런 것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동세차, 그것도 제가 아이디어 받고 돈 받고 팔았고요. 그리고 셀프 세차장, 지금처럼 뭐 셀프 그 세차 기계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셀프 세차장이라는 개념이 그 셀프 세차하는 그 고액 세차기를 뭐 판매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는 고압 세척이죠, 단순하게. 그래서 부지를 얻어서 고압 세척기를 쫙 갖다 놓고 비치를 한 10대 해놓고 그리고 동전 놓고 그냥 돌리면 자기가 셀프 세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셀프 세차장,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이제 외국에서 고압 세차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셀프 세차장, 그 후로 이동 세차, 뭐 아파트고 뭐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이동 세차 해주는 거. 그것도 제가 30년 전에 아이디어 돈 받고 팔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고기 갈비 뷔페. 그러니까 이제 고기 뷔페죠. 그것도 한 2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죠. 그거 제가 많이 팔았습니다. 고기 뷔페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편지로 이제 DM 발송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롯데캐논에서 팩시밀리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팩시밀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팩시밀리를 가가지고 물어보니 그냥 우편으로 보낼 거 없이 그냥 글자 써가지고 그냥 보통 딱 누르면 저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이런 기계가 다 나왔구나. 이건 나한테 아주 제일 딱 맞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팩시밀리를 갖다 놓고 팩시밀리 렌탈 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것도 아이디어 갖고 돈 받고 팔았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롯데캐논 팩시밀리를 제가 사서 그때서부터 아이디어를 이제 10,000원씩 받고 제가 팩스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할 때마다
손으로 썼던 걸 그냥 한 번만 딱 써놓으면 그냥 무제한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사겠다라는 사람한테는 10,000원씩 받고 막 팩시밀리로 막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후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 뭐냐면 결혼 그 이벤트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야외 결혼식장 뭐 등등등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 방송 그리고 저를 오래전서부터 많이 알았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펜션이라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첫 보급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SBS TV를 통해서 전국 CF로 광고가 나가게 된 거죠. 자, 그 자료를 뭐 보신 분들은 몇 번 계실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그 CF 자료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CF 이 펜션 사업.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자, 호텔은 돈 많은 사람만 시작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호텔 밖에 없었고요. 모텔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모텔은 있었습니다. 호텔, 그 다음에 모텔, 리조트, 이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숙박이라는 개념이. 시골에 바닷가에 가면 옛날 민박집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개념을 민박집으로 잡아야 되는데, 민박집은 좀 너무 싸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좀 고급화로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유럽 민박, 이렇게 해서, 단어 검색을 해보니 유럽 민박이라고 해가지고 영문자로 딱 검색을 해보니까 앉아가지고 펜션이라는 PEN 이래가지고 펜션이라는 영문 철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 펜션에 어의 이로 해야 될지 아의 이로 해야 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펜션에 어의 이의 펜션이냐 아의 이의 펜션이냐. 그래서 이거를 광고를 전국에다가 광고를 내야 되는데 어의 이로 해야 될지 아의 이로 해야 될지 이게 판단 기준이 안 서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어의 이가 어순에 맞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펜션이라는 CF가 대한민국에 알려지게 되죠. 6개월 동안 SBS 옛날입니다. 지금은 뭐 워낙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많지만 옛날에는 뭐 채널이 SBS, KBS, MBC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래서 9시 그 15초 광고 한 번 나가는데 하루에 1,200에서 1,800만 원씩 받던 시절이에요. 그때 제가 9시 타임에는 너무 비싸니까 B타임, C타임에 6개월 넘게 제가 이 대한민국 전체에 펜션이라는 CF를 내보내게 되면서 펜션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만큼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아이디어를 돈 받고 판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이 영구적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다이아몬드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자, 다이아몬드 1캐럿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GIA라고 나오죠.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1캐럿짜리가 등급이 좋은 거는 2,500만 원까지 하고요. 등급이 떨어지는 거는 보통 700만 원 이하로는 잘 안 합니다. 보통 700만 원에서부터 2,500만 원 정도 이 등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이아 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700서부터 보통 2,500까지 하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리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인공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천연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수천억 년이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 다이아몬드는 기계다 집어넣고 천연 다이아몬드처럼 생산할 수 있는 그 천혜의 조건을 다 갖춰놓고
다이아몬드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인공 다이아몬드예요. 이 천연 다이아몬드나 랩그로운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거는 다 맞습니다. 단지 희소성에 대한 개념이 좀 틀립니다. 자, 다이아몬드 질은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2,500만원 주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2,500만원 주고 최고 등급을 주고 살 바에야 차라리 다이아몬드 질이 조금 떨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별로 이게 시각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차라리 2,500만원 갖고 약간 질이 떨어지는 2캐럿짜리를 사는 경우가 거의 99.9%입니다. 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500만원, 2,000만원짜리 1캐럿짜리는 잘 안 나갑니다.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내가 500만원 들여서 700만원 들여서 2,500만원짜리 가치를 남들이 봤을 때 2,500만원어치의 가치가 되게끔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끼고 싶지, 미련스럽게 앉아가지고 2,500만원 주고 1캐럿짜리 끼고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탄생이 된 게 바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질은요, 이게 천연이라면 2,500만원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최고 등급에 가까워요. 자, 여기에서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등급에서 상중하로 따지면 이거는 이 500만원 정도 가는 거는 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등급에서 상중하가 나눠지거든요. 거기에서 전문 용어로 자, VVS1, VVS2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상위 등급에서 세 번째 정도 되는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고 등급이면은요, 거의 1,000만원 갑니다. 1,000만원 넘는 것도 있어요. 자, 인공 다이아몬드도 요거는 보통 최상급에서 3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요, 최고 등급하고 요 3단계하고 별로 시각적으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전문가도 못 찾아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이아몬드 사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추가로 들어오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요거는 라이트 그린 다이아몬드입니다. 라이트 그린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1.02캐럿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바닥바닥하고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고 내포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다이아몬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인도에다가 주문 오더를 넣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 다음 다이아몬드 보여드릴게요. 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도 1.02캐럿이에요. 자, 1.02캐럿인데 1캐럿짜리가 거의 2.5캐럿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이 다이아몬드는 중량으로 따지거든요. 중량으로 따져서 이 위가 좀 깁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이아몬드를 보면은요, 1캐럿짜리인데 사이즈로는, 중량으로는 1.02캐럿이지만 눈으로 보는 외곽의 크기는 거의 2.5캐럿에 가까운 다이아몬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고요. 자, 커팅 트리플 엑설런트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다이아몬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라이트 그린입니다. 칼라 다이아몬드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하트예요. 굉장히 깨끗하죠. 자, 내포물이 여기 살짝 있습니다. 여기 살짝. 자, 요거는 지금 1000배로 확대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다이아몬드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굉장히 이쁜 다이아몬드입니다. 목걸이용으로 제가 주문을 한 겁니다. 자, 요것은 반지로 제가 주문한 거고요. 자, 요것은 반지로 하셔도 되고 귀걸이, 목걸이 다 쓸 수 있는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이아몬드인데요. 자, 에메랄드 커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내포물이 살짝 있습니다. 자, 살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1000배로 확대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지,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1.26캐럿이에요. 에메랄드 컷입니다. 인증서 다 있고요. 자, VS1입니다. 트리플 엑설런트예요. 자, 이 에메랄드 컷은요, 빛이 잔잔하게 퍼지는 게 특성입니다. 여기에서, 요 상하에서 잔잔하고 은은하게 광차가 바다다닥 하고 빛나요. 그런 다이아몬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1.28캐럿입니다. 자, VS1의 트리플 엑설런트고요. 1.28캐럿인데 요것은 거의 3캐럿 사이즈로 보입니다. 요게 다음 주 제가 인도에다가 주문 오더를 넣을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을 해서 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사업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요, KS 코인 다이아몬드 채굴 렌탈 사업권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자, KS 코인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KS 코인도 채굴하면서 다이아몬드까지 채굴해서 여러분들이 KS 코인을 채굴을 해서 앉아가지고 치킨 사먹고 피자 사먹고 하면 끝나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열심히 저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채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KS 코인을 다이아몬드를 채굴을 해서 여러분들이 렌탈 사업을 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KS 코인 다이아몬드 채굴권은 무제한 채굴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도 점포 보증금, 월세, 가맹비, 권리금 등등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사업 안 되면 권리금도 날리고 가맹비도 날리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국민기업 관성 KS 다이아몬드 채굴권은요, 무제한 채굴을 할 권리를 드립니다. 채굴을 많이 해서 매출이 오르고 가치가 올라가면 훗날 권리금을 받고 양도해서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도 받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채굴했던 그 코인, 다이아몬드 코인,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자, KS 코인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권을 하시는 분은 이전과 같이 채굴한 KS 코인을 적립해서 다이아몬드 사업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나는 다이아몬드 이 렌탈 사업을 하고 싶다. 자, 보증금만 내시면 됩니다. 자, 100명이면은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이 100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죠. 영업하시는 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단지 하나 만들어서 각 점포, 동네, 내가 사는 동네, 점포, 아파트 단지 안에 뿌리면 다이아몬드 너도나도 렌탈 받으려고 막 들어올 겁니다. 왜? 렌탈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아몬드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다이아몬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랩그라운드 다이아몬드하고는요, 다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다 똑같아요. 실제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아무나 끼고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천만 원이면, 자, 이 천연 다이아몬드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kg짜리를 2천만 원 주고 산다면 내가 끼다가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잘 벌어서 1kg짜리는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2kg짜리로 올리려고 할 때 내가 2천만 원 주고 샀으면은요, 거기에서 40%, 약 40%입니다. 2, 4, 8, 800만 원이 날라갑니다. 1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1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1200만 원 주고 어디든지 갔다가 800만 원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해도 선뜻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다이아몬드 현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살려고 그러죠. 왜?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돈 남기고 판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다들 안 살려고 하니 나한테 다이아몬드 판 사람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나한테 2천만 원 받고 팔 때에 언제든지 내가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팔려고 그러면 40%는 손실 보고라도 1200만 원은 금액을 쳐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산 다이아몬드 그 귀금속상에 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팔고 날 때하고 팔고 나는 후하고 또 생각이 또 틀려지겠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조금만 기다려라 위탁으로 팔아주마 이러면서 질질 끄는 사람들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 팔아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요건 천연 다이아몬드니까 그래도 60%는 받는 겁니다. 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요, 10원도 못 받습니다. 내가 500만 원 주고 샀어도 내가 팔 때에 10원도 못 받아요. 사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끔마다 여기 뭐 이렇게 1kg짜리 제일 비싸게 파는 좋은 다이아몬드를 파는 데가 MDBM이라는 여기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MDBM, 그 다음에 다이아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MDBM이라는 데는 뭐 한 30% 보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팔 때는 10원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산다는 거죠. 그 대신 1캐럿에서 2캐럿으로 옮기겠다, 올라타겠다, 바꾸겠다. 그랬을 때는 30%를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가 팔고 싶을 때는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귀금속이라는 게 살 때 내가 샀다가 어려우면 현금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황금성 아닙니까? 그 황금성이 이 다이아몬드에는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천연 다이아몬드는 내가 판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면 뭐 사줄 수도 있지만, 나한테 팔지 않은 다이아몬드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사십시오 그러면 40% 이하로 더 흔들어져 깁니다. 왜? 내가 그걸 사줄 의무는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싸게 불러서 후려쳐서 팔고 싶으면 팔아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천연 다이아몬드가. 그러면 이 인공 다이아몬드는 어디 가도 10원, 단돈 10원 주고도 안 사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끼고 싶어도 못 낍니다. 자,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KS 코인을 채굴을 해서 그거를 먹고 쓰는 데에다가 쓰지 마시고 사업으로 연결하십시오. 사업으로 연결을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매달 100명만 여러분들이 고객을 확보를 해서, 이 다이아몬드는요, 한 번 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낍니다. 왜? 이건 자존심이거든요. 벤츠 타던 사람이 쫄딱 망해도 그랜저나 소나타로 내려가는 적은 없어요. 벤츠 타는 사람은. 저는 벤츠를 30년 타봐서 압니다. 벤츠 타는 사람은요,
쫄딱 망해도 중고차로 벤츠를 타는 한이 있어도 소나타나 그랜저나 뭐 이런 차로 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 자존심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벤츠를 타도 중고는 꼭 삽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요, 나 개인에 대한 프라이드예요. 이 프라이드가 다이아몬드 한 번 끼다가 안 끼면 저 사람 좀 힘들어서 다이아몬드 팔았나 보다. 이런 자존감이 뭉개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한 번 끼면은요, 위로 1캐럿짜리에서 2캐럿, 3캐럿짜리는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다이아몬드를 아예 안 끼는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다이아몬드는요, 아무나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다이아몬드를 끼면 영구적으로 내 손님이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S 코인을 채굴을 해서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거를 생활비로 쓰느니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이아몬드 KS 코인 다이아몬드 채굴권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100명당 보증금이 1,000,000원입니다. 100명당. 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사업 보증금으로 여러분들이 코인을 채굴을 해서 사업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KS 코인 렌탈 사업에 그러니까 렌탈하게 되면은 월 45,000원입니다. 1캐럿 기준에 하루에 1,500원이 렌탈 비용이에요. 그래서 30일 렌탈을 하게 되면 45,000원이 들어옵니다. 국민기업 관성으로.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에서 45,000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12,500원이 여러분들 수수료로 나갑니다. 급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객만 100명만 확보를 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평생 앉아서 한 달에 125만원씩 고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르기 힘들죠. 처음에 고생만 좀 하다가 보면 입에서 입으로 꼬리에 꼬리를 달고 다이아몬드 200만원, 300만원이면 누구나 다 1kg짜리를 낄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리거든요. 거기에 하루에 1,500원입니다. 요새 500원짜리 바닥에 떨어지면 그래도 줍죠. 100원짜리는 안 줍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KS 코인 다이아몬드 채굴 렌탈 사업권으로 KS 코인을 채굴한 금액은 전액 사업 보증금으로 대체 전환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어제 그제 우리 회원들 중에 이미 채굴하신 분이 있죠. 그리고 채굴에 참여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분들은요, 사업보증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제가 안 받습니다. 300만원만 현금으로 받고요. 나머지 700만원은 여러분들이 KS 코인을 채굴을 해서 이 렌탈 사업 보증금으로 대체 전환하시면 됩니다. 100명당 1,000만원입니다. 자, 100명을 모집을 하면, 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25만원의 월 수익을 내는데, 보증금 1,2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내고, 손실 하나도 없이 수익 125만원 낼 수 있는 가게 더 힘듭니다. 왜? 월세 나가야지, 관리비 나가야지, 전기세 나가야지, 세금 나가야지, 그죠? 근데 이건 세금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월세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자, KS 다이아몬드 채굴 렌탈 사업 보증금은요,
동사업권을 부여한 권리자에게 환급받을 수는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업 관성에다가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를 잘 키워서 렌탈 사업자는요, 회사를 잘 키워서 여러분들의 가게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니까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 고정 125만원씩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면,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이 사업 그냥 뭐 때려치고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권리금 받고 팔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증금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월 125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부여를 해서 다음 사람들한테 양도하고 그 권리를 팔고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치킨집을 개설을 해서 수익이 늘어나면 나중에 점포를 권리금 받고 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기업 관성 KS코리안 다이아몬드 렌탈 채구권에 대한 수익구조 안내입니다. 자,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누가 렌탈을 받겠다 하게 되면 렌탈 보증금이 1kg짜리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일단 규정품, 그러니까 규격품, 저희가 렌탈하고 있는 규격품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다이아몬드 한 명 한 달 렌탈료가 45,000원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매달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한 명당 12,500원을 계산을 해서 사업자한테 제가 매일 통장으로 송금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가 서비스가 있어요. 부가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꼭 1kg짜리면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1.5kg짜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렌탈 보증금하고 렌탈료는 더 올라갑니다. 요거는 1kg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크기가 좀 커지면 이게 2만원으로 될 수도 있고 2만 5천원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kg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다이아몬드 사업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월 125만원의 수익 정도를 꾸준하게 내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차 띄고 포 띄고 최소한 보증금 각 점포 하나 얻는데 최소한 몇천만원 들어가고요. 장사가 조금 되는 지역, 되는 지역이든지 아니든지 조금 좀 장사가 된다 그러면 망하지 않는 장소가 아닌 이상 권리금이라는 게 항상 들어갑니다. 그 돈 주고 들어가서 월세 내고 하다가 사업 안 되면 권리금 날라가고 보증금도 까먹게 되죠. 근데 이 국민기업 관성에 다이아몬드 렌탈 사업자로 등록을 딱 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사업 보증금 누구나 다 이거는 기존 회원들 말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누구나 100명 기준으로 사업 보증금이 10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이 100명 초과할 때마다 100명당 사업 보증금이 1000만원씩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확보돼서 100명한테 렌탈이 나가면 월 120만원, 또 100명 초과하게 되면 2500만원, 이렇게 보증금에 대한 증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권이 한도가 있다는 거죠. 1000만원 낸 사람은 100명 이상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영업을 해서 내가 한 달에 월세를 뭐 500만원, 1000만원씩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활동하시되 그거에 대한 것만큼 보증금이 증액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가맹비, 그 다음에 권리비 등등, 이것은 하나도 권리비도 들어가지 않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 최적의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객을 창출해서 매달 고정적인 급여, 즉 월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딴 게 건물주입니까?
앉아가지고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게 월세지. 그죠? 자, 기존에 지금 어제 그제 이번에 KS 코인의 채굴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첫 번째 드립니다. 기존 채굴 사업자는요, 사업 보증금을 현금으로 300만원을 1000만원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300만원만 납부하시고 나머지 700만원은 전액 KS 코인 채굴액으로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제가 혜택을 못 드리죠. 그분들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보증금을 무조건 100명당 1000원씩, 1000만원씩 잡고 채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업권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KS 코인, 기존의 채굴자, 이번에 이틀 동안 시행을 했때 참여했던, 그 채굴자 모두에게 당첨이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참여를 했던 모든 분들한테는요, 100명 회원이 증액 시마다 1000만원씩 계속 내는 게 아니라 위 조건을 그대로 똑같이 항상 제가 부여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KS 코인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권을 양도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KS 코인 다이아몬드 사업 채굴권을 부여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매달 렌탈 비용을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채굴 사업권을 권리금을 포함해서 양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약사항이 있고요. 자, 이 특약사항은요, 요거하고는 약간 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는 KS 코인 아무나 들어오면 채굴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일서부터는요, 제가 유상증자를 안 합니다. 유상증자를 안 하는 대신 KS 코인을 채굴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채굴 보증금을 100만원씩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하다못해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뭐 5천만원, 1억씩 돈 주고 사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희 KS 코인은 보유하는 것과 동시에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는 어제 그저께는 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혜택을 무료로 다 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요, KS 코인을 채굴하시려고 그러면 한 명당 100만원을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요, KS 코인의 희소 가치를, 제가 희소 가치를 주기 위해서 100만원씩 받는 거고요. 이 채굴 보증금은요, 매달 10만원씩 증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을 기존에 낸 사람이 그 다음 달에 또 10만원을 내는 게 아니고, 이번 달에 내가 KS 코인을 채굴하겠다라고 2월 달에 가입한 사람들은 100만원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새롭게 또 채굴하겠다라고 들어오시는 분은 11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130만원을 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KS 코인은 이제 아무나 채굴을 못하게끔 해서 무료로 막 들어와서 채굴하는 것을 제가 막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화폐 가치를 더 띄우는 데다가 제가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 방법을 채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요, KS 코인 다이아몬드 채굴 렌탈 사업권을 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양도를 했을 때 모든 거래소는 국민기업 관성 사업 권리자에게 계약서를 첨부한 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권리 양도 계약서와 양도 금액은 국민기업 관성의 거래 절차를 거쳐서 양수자에게 권리를 승계합니다. 자, 사업권을 양도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팔거나 사고 팔고 할 때
수수료를 내죠. 자, 그거는 막 사고 팔고입니다. 자, 이거는 점포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15%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억 받고 파시면 약 1,5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일단 15% 정도는 보통 상거래 제가 이렇게 적은 거고요. 요것은 금액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참조로 하십시오. 요것은 제가 일부 대략적으로 통례적인 금액을 적은 것 뿐이지 나중에 얼마든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구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15%로 그냥 일부 그냥 책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이아몬드 렌탈료 수익 구조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자, 한 명당 매달 12,500원의 렌탈료가 나오는데 요게 등급이 높아지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기존 KS 코인 채굴을 하시는 분에게는 다이아몬드 채굴권을 모두 드립니다. 자, 현재 현금 이 다이아몬드 KS 코인 채굴권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는 분들, 300만 원이 없는 분들은요, 납부 계획을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KS 코인 채굴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한 명의 탈락자 없이 사업권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코인을 받아서 돈 받고 팔고 먹고 쓰고 나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잘 모아서 다시 재투자를 해서 다이아몬드 채굴 렌탈 사업권을 확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고생이 좀 될 겁니다. 왜?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전단지 여러분들 사업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치킨집 차리면 어떻게 해요? 홍보할 때 홍보비 들어가잖아요. 홍보비 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단지 만드셔서 주변에 아파트부터 먼저 뿌리고 길 가는데 쇼핑하는데 아줌마들한테 뿌리고 그리고 수많은 내가 사는 동네에 점포 있잖아요. 그 점포 아니면 시장 뭐 이런 데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사장님들한테 다이아몬드 끼세요. 200만원 300만원이면은 다이아몬드 드립니다. 하루 렌탈료 1,500원입니다. 그거 100명 못 모으겠어요? 그죠? 한번 물 것 트면은요, 주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사업은 아마 날개를 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다이아몬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 끼던 사람은요, 못 끼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힘들어서 다이아몬드 팔아먹었나 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쫄딱 망해도 벤츠 타던 사람은 내가 타던 차 1억 받고 팔고 앉아가지고 중고차 3천만 원 주고 타는 한이 있어도 소나타나 그랜저로 바꾸는 사람은 난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벤츠를 안 타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벤츠 타던 사람은요, 차라리 자가용을 안 타면 안 탔지 그랜저나 소나타로 떨어지는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한번 렌탈을 한 사람은요, 영구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월세를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을 했던 KS 코인 기존 지금 채굴하신 분이 뭐 한 몇 분 되시죠? 그분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참여를 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채굴 렌탈 사업권을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으시다가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싫고 내가 목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권리금을 붙여가지고 파십시오. 자, 1,000만 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100명당 1000만 원이니까 거기서 현금은 300만 원 들었고 700만 원은 KS 코인 채굴권으로 충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나중에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은 새로운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 125만 원씩 만약에 고정 고객이 확보가 돼서 월 125만 원씩 받고 판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건물로 치면은요 가격이 얼마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0억짜리가 1250만 원이니까 3억이면 125만 원 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어마어마한 수익 아닙니까? 근데 3억 주고 건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도 없지만 아까 전 30억짜리가 연 5% 수익일 때 매달 12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0토막 내면 3억이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 3억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도 5천만 원 받고 팔면 생각을 해보세요. 5천만 원이면은요.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자, 월세 받으려고 30억 주고 사서 3억 주고 사가지고 125만 원 받아요. 그런 건물도 없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뭐 원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뭐 대출 받고 그래서 원룸에서 1000만 원 수익 나오는데 이자 한 600만 원 빼고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남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원룸 받았다가 나중에 뭐 골치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차라리 몇천만 원 권리금 주고 125만 원짜리 사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 권리금이요. 그 모든 권한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여러분들이 채굴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월세권 만들어 놓고 그 권리를 파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참여를 했던 모든 회원들한테 이 사업권을 똑같이 드립니다. 무조건 잡으십시오. 자, 이것으로 국민기업 관성 KS코인 다이아몬드 채굴 렌탈 사업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